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강간죄 규정이 297조부터 305조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로 좀 일목요연하게 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간죄는 이 세로에 보면 13세 미만, 그러니까 12세까지죠. 그 다음에 13세부터 미성년자까지 19세겠죠. 그 다음 19세 이상 이렇게 나뉘고, 오른쪽으로는 그 수단, 폭행 협박을 통해서 하는 경우,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에 처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태를 이용하는 강간, 그 다음에 위계, 속이는 거죠. 성적 의미를 속이고 하는 경우, 위력, 의사를 제압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들에 관해서 각각 죄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폭행 협박, 최여비의 폭행 협박이죠. 한글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극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간음행위를 하는 경우는 나이를 불문하고 전부 강간죄가 성립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 이제 유사강간죄 하는 게 새로 도입이 돼서 성기의 결합이 아닌 뭐 항문 등의 다른 그 신체의 부위에 간음행위를 하는 그런 유사강간죄가 역시 폭행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자, 근데 뭐 수술을 받고 누워 있다든지 이런 음주 만취됐다든지 이런 사람을에 대해서 간음행위를 한 거는 거의 강간행위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걸 준강간, 그래서 이거 역시 나이에 상관없이 쭉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자, 위계에 의한 경우는 13세 미만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으로 쭉 보면 전부 다 처벌되죠. 그러니까 13세 미만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13세 미만자는 동의를 받든 뭐 위계하든 위력에 의하든 전부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자, 그래서 13세 미만자, 즉 뭐죠? 어린 아이에 해당되는 거죠. 어린 아이에 해당되니까 그 아직 몸과 마음이 다 자라나지 않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위계, 위력, 뭐 폭행 협박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동의를 받고 한다 하더라도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였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성적인 의미를 알고 동의를 하더라도 국가가 보호하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심신이 다 자라지 않은 그런 아이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위적으로 보호하겠다 이런 어떤 그 사상, 이걸 퍼터널리즘 그럽니다. 국친 사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라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에서 13세 미만자는 전부 어떤 경우에도 간음행위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합니다. 물론 이 동의에 의한 경우 이 13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처벌되는 거냐, 아니면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완전 동의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예외적인 소설이 있긴 합니다만, 다수설은 13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보호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세부터 19세 미성년자까지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죄, 그래서 위계와 위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렇게 심한 폭행 협박이 아니라도 처벌을 합니다. 302조에 나와 있죠. 그 다음 동의를 받으면 물론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그 대신에 피구금 부녀 가늠죄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19세 이상 되는 사람은 위계 위력에 의한 그런, 그러니까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죠. 한글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극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가 아닌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죄입니다. 자, 그 대신에 303조의 예외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나이에 의해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동의 여기에 따라서 그 범죄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범죄가 되는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간죄로 넘어갑니다. 자,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타인을 강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간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적 성질은 당연히 침해범이고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야지만 기수가 되는 거죠. 자, 일반범이다. 이걸 왜 적었냐 하면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경우에만 강간죄가 성립되었는데 이제는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경우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분범이 아닌 거죠. 자,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법익이 무슨 정조나 뭐 예전 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강간이 성립한다 이런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성적 결정권이니까 자기가 성행위를 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가 강간죄, 강제추행죄입니다. 자, 그래서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하는 걸 알아두고요. 주체는 누구나 되는 거고 객체도 사람이면 누구나 됩니다. 자, 사람이면 기혼 여부, 연령, 뭐 매춘부, 매춘남, 성관계 있는 자, 뭐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강제로 원하지 않는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하는 거 알아두고요. 자, 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기 배우자, 그 부인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성립할 것인가 이것이 논란이 되었었고 판례가 한 12년 전까지는 처는 강간죄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즉 혼인을 한 자는 서로 뭐죠? 동거 의무, 성행위에 응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강간죄의 대상은 아니다 이랬는데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동거 의무는 민법상의 의무입니다. 그 동거 의무 속에는 성행위를 응해줄 그런 의무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항상 응해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으면 민법상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응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때리고 그 불로 뭐 이렇게 판례 같은 데 보면 뭐 지지고 그 처에 대해서는 더 심하게 폭행 협박을 합니다. 그런 경우까지를 다 처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자들이 계속 처도 배우자도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주장을 해왔고 판례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처도 이제는 강간죄의 대상이 됩니다. 처에 대해서 물론 또 남편에서도 마찬가지죠.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간음 행위를 하면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자, 성전환 수술자도 포함이 됩니다. 자, 행위로 넘어가면 첫째 행위는 폭행 협박이죠. 자, 폭행 협박 우리 다 공부한 겁니다. 사람 신체에 대해서 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해악을 고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건 정도죠.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강간죄 폭행 협박이 성립되냐 하면 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통설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뺨 서너 대 때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네 말 안 들으면은 몇 대 때리겠다든지, 뭐 이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옴짝달싹 못하게 할 정도, 또 협박을 심하게 하는 경우, 이 정도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강간죄, 폭행, 협박의 범위를 이렇게 좁게 보니까 아무래도 강간죄가 성립될 여지,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단체에서는 이 강간죄의 판례, 이렇게 폭행 협박의 정도를 너무 협소하게 보는 데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웬만큼 뭐 때리고 협박하고 이거는 강간죄가 성립 안 되고 이제 무죄가 나오거나 또 아니면 강제추행죄 정도로 그쳐버리니까 이제 이걸 못 참겠다 이거죠.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해왔는데 이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강간죄의 범위를 좁혀 놓은 이유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 대법원이 그냥 단순히 보수적이고 남성 위주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이 강간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거의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살인죄 다음으로 무거운 범죄로 중한 범죄고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함부로 형벌권이 남용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하는 그런데 비례해서 그 범죄 성립도 좀 타이트하게 보는, 엄격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강간죄가 문제된 경우는 강간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고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사실은 훨씬 더 많아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문제된 강간죄 중에는 그 속에는 사실은 강간이 아니고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꽃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또는 남자가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가 당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죠. 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데서 이런 협소한 그 판례가 나왔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판례의 태도도 지금보다 예전에 그런 협소한 데 대한 것보다는 조금씩 완화되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때의 시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이런 등등을 다 보고 그 구조를 요청할 수 없거나 너무 생소해서 그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으면 강간죄를 성립시키는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판례 하나를 보면 미국 그 여자 군인이 우리 인천공항에 내립니다. 근데 그 차를 태워준 사람이 원하는 장소에 가지 않고 중간에 다른 데 들러서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간음행위가 끝나고 둘이서 같이 담배를 피우고 뭐 이런 정황이 있지만 강간죄를 인정합니다. 그 미군 여병사는 한국이라는 아무도 모르는 처음 온 땅에서 구조를 요청할 방법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후에 좀 자발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도 상관없이 강간죄가 성립된다. 이런 판례 등을 보면 판례 폭행 협박의 그런 성립 범위를 조금씩 완화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간음 행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성기의 결합이 없이 단순히 그 이전 단계면은 강제추행죄가 되지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폭행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실행 착수 시기. 강간죄의 실행 착수 시기는 당연히 타인을 폭행 협박하여 간음 행위를 한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폭행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폭행 협박 이전 단계는 강간죄의 시작이 아닙니다. 판례 같은 데서 보면 여자를 강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자고 있으니까 자는지 자지 않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만져보는 그때 발각이 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거는 폭행 협박이 시작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강간죄의 예비 업무가 될지는 몰라도 시작은 아직 안 한 거죠. 실행 착수는 폭행 협박이 있은 때부터 이렇게 됩니다. 기수 시기는 삽입설, 성기의 결합이 있을 때 기수가 되는 거죠. 자, 고의는 폭행 협박에 의해서 간음 행위를 한다는 그런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죄수론으로 가보면 죄수론은 감금을 해서 강간을 했다. 그러면 감금 행위와 강간 행위가 겹치니까 한 개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를 범한 거니까 상상적 경합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주거 침입죄와 강간죄,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간까지 했다 그러면 주거 침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강간도 했으니까 사생활의 평온도 침해했고 강간도 했으니까 실체적 경합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할 겁니다. 다음으로 강간상해치상죄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살인치사죄도 있죠. 자, 주체는 강간, 강제추행, 중강간, 중강제추행, 미성자 의제강간, 미성자 의제강간 추행죄 이런 등등의 그 기본 범죄를 범한 자가 상해에 이르게 하는 거죠. 강간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하다가 코뼈가 부러졌다든지 그 성병을 옮겼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그 범죄를 강간상해치상죄 그러는데, 여기 보면 강간상해는 상해를 고의로 한 겁니다. 때리다가 코뼈 부러뜨려야 되겠다 이러고 때려서 코뼈 부러뜨리면 그건 강간상해가 되는 거죠. 치상은 뭡니까?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상해의 결과 원치는 않았는데 그냥 때렸는데 그만 코뼈가 자기도 모르게 부러지는 경우, 그건 치상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상해의 정도입니다. 여러분, 강간죄라고 하는 이런 중한 범죄를 범하다 보면 사람을 때리거나 또 쓰러뜨려서 간음 행위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상처는 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는 이런 상태를 보고 그 상처를 전부 그 상해로 보면 거의 99%의 강간죄는 강간치상죄가 되어버리겠죠. 그만큼 상해라고 하는 건 필수로 따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간행위에 일반적으로 강간행위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상해 정도는 이 강간치상죄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간치상죄 상해죄가 되려면 일반적인 강간 행위보다 해서 넘어서는 그 예상되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상해, 그런 경우만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성립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성병감염, 골절 이 정도 그죠? 일반적으로 그냥 2, 3주 그 상처나는 정도가 아닌 더 이상의 그 상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강간치상죄로 봐야지 논리적 해석에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될 여지는 거의 없고 전부 강간치상죄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추행으로 넘어갑니다. 자, 강제추행죄는 간음 행위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죠. 자, 이 경우 폭행 협박이 부터 보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협박은 강간에 비해서 더 완화된 경우에도 성립되냐 아니면
동일 정도냐 뭐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 판례는 당연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최여배의 폭행 협박보다는 좀 완화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한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불문한다. 상당히 완화해서 보죠, 그죠? 이 정도면 이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은 성립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추행은 간음행위, 성기의 결합 이전 단계니까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 성적 수치심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알몸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신체 그런 일반적이지 않는 부위를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행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간음행위까지 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강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은 이 추행 단계 이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차례를 보면 성희롱, 그 다음에 추행, 그 다음 강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추행이나 강간은 사실 이거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근데 성희롱도 요즘은 다 처벌의 대상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데 원래는 성희롱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노동법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 성희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뉘앙스에서 보면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성희롱 놀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섹슈얼 허래스먼트라고 하는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낳게 하는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건강한 직장 일터를 만들지 못한 데 대해서 그 사장, 그 회사의 주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오늘 이제 열심히 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아주 기분 좋게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늘은 내가 맡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뭐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이제 그러면 쉽게 해서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일의 능률도 뚝 떨어지고 그 직장이 이제 싫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성희롱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노동법에서 그런 일터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희롱 방지 교육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해라 이런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동법에서 그 사장한테 벌금을 물리고 하는 것이 성희롱입니다. 자, 거기에 좀 더 나아간 것이 이제 그 좀 더 그 성적인 침해가 심한 추행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간 것이 간음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성희롱도 그 우리 특별법에서 일부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형법의 문제로 조금씩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추행이라고 하는 건 간음행위 이르기 전까지의 그런 어떤 그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그런 행위들이고 강간은 간음행위까지 나아가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좀 복잡하고요. 그 내용도 많습니다. 여기서 오늘 다 설명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미성자 의제 강간 잠깐 설명을 했고 미성자 심신미약자 위계 위력에 의한 거 이거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 303조, 305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 행위들, 이 구조를 잘 알아두고
폭행 협박의 정도, 추행의 정도, 간음행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또 강간죄가 성립되는 판례, 성립되지 않는 판례, 추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 위계라고 하는 말의 의미, 오늘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위계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뭐 돈 얼마 줄게 이런 걸 속이는 걸 위계라 그러지 않습니다. 간음행위의 의미를 속이는 거, 그걸 위계라 그럽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뭐 병이 낫는다든지, 뭐 종교적인 어떤 뭐 효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간음행위의 의미를 속이는 거, 그걸 위계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 자세하게는 못했고 이 정도로 했으니까 이 골격을 알고 살은 여러분들이 좀 붙여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